국제개발 리얼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연디, 저는 이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침대에서 어제 뒤통수 보셨죠? 보고 뒤통수 보고 한 20분 녹음했는데 예. 녹음 잘 됐어요. 그거 진짜 내보낼지는 내가 잘 몰랐는데 저는 내보냅니까? 그럼요, 네, 내보내야죠. 네. 근황이 일단은 필요합니다.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늘 다시 이제 녹음하려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필리핀이죠? 네. 모르셨어요? 여기 필리핀 아닙니까? 여기 필리핀 맞는데 우리 이 방이 지금 뭐 어디냐고 설명 한번 해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어딘지? 여기 호텔방 있어요 지금. 네. 네. 여기 필리핀 마닐라 퀘존시티의 어떤 호텔이죠? 네네. 모 호텔이에요. 네. 호텔 방에 엊그저께 잘 때는 브룩실즈가 있었어요. 브룩실즈가 지금 진짜 제 키보다 더 큰 브룩실즈가 벽장 한가득. 네, 벽장 한가득 있어가지고 근데 컨셉이잖아요. 이 방은 이 사람 누구야? 타이거 우즈요. 타이거 우즈가 되게 기분 좋은데 얼굴 찡그리고 있어. 샷을 하나 날렸어. 하여튼 이런 방에 지금 우리 3명이 모여 있습니다. 3명이. 네. 이 해외 로케에 아주 백미? 백미? 첫 백미? 첫 백미? 네,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에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일단 인사하고 별명 짓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별명은 자기가 밝혀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우리 별명 지어봅시다. 우리 별명이 아까 인사 안 하셨어요 아직. 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살고 있는 자입니다. 네. 자기가 뭐예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자. 사람. 필리핀 살고 있는 사람. 네네. 네, 필리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 설명은 좀 소개는 좀 이따가 하고 별명부터 먼저 줘주세요. 연디님이 또 별명 짓는데 또 귀재거든. 아까 전에 낮에 그 굉장히 적당한 별명을 하나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거 좋을 것 같긴 한데. 정말요? 네. 내가 근데 그 별명이 이분을 담기에는 이분의 어떤 삶을 담아내기에는 좀 너무 그래요? 너무 가벼운? 너무 가벼워서. 하긴 뭐 그전에 동네 개도 있었으니까. 네. 그분도 보통 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저는 동네 개입니다. 보통 분이 아닌데 동네 개라고. 근데 그 동네 개 그 애환과 컨셉이 뭔지 알겠어요. 이 NGO 활동가의 그 엄청난 노력과 사람을 섬기는 자세. 노예 근성 뭐 이런 거. 그 별명 아까 뭐라 그러시죠? 네, 서당 게임. 개 시리즈입니다. 개 시리즈. 동네 개 저기 아프리카 동네 개 있고 여기 필리핀의 서당개. 서당계 하면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구나는 약간 뉘앙스는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 내공은 아니시잖아요. 서당계의 내공은 아니시지만 서당계 본인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럼 어쨌든 겸손한 서당계 이렇게 할까? 좋습니다. 네, 겸손하신 서당계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개발 협력 분야에서. 개발 협력 분야에서 네. 그냥 좀 이렇게 풍어를 주워 듣고 풍어를 읽고 있는 또 그런다. 3년 동안 서당 옆에서 네. 많은 가르침을 받은 서당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당이 현장인 거죠, 현장. 국제개발 현장 대부분. 한국에서 일하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만으로는 횟수는 좀 7년 정도 됐는데요. 네. 7년. 뭐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겸손한 서당계님이시구나. 서당계 7년이면 그냥 훈장 선생님 아닌가요? 거의 서당계는 3년 정도 하고 졸업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졸업을 못해서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학위가 안 나와서.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분 진성입니다. 진성. 진성 활동가. 진성 활동가. 또 구분할 거야. 왜 구분하세요? 저는 쓰레기인데. 차별할 거야, 차별. 네, 아주 진성 활동가시고. 여러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필리핀의 해외 현장 로케
네, 저는 맞아. 정말 네. 잠깐 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게? 일단은 그 하시는 일 자체가 네트워킹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제 성향으로는 불가능한 제 성향은 불가능한 일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누구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뭐랄까 단체들을 만나고 네트워킹을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연관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일들 자체가 저는 되게 생소했어요. 네트워킹보다는 그 뭐라 그러죠? 조정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 네. 역시 필리핀 그 발음 나오는데요? Samagama, gamadamada, sanidani다 magadi samagama. 코디네이션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렵다 지금. 이게 어렵다고요? 네, 학문 질문이 학문적이잖아. 저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런다. 아니 정말 여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킹 하면 한국에서 생각나는 거는 피라미드, 네트워킹 마케팅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코디네이션 하면 웅진코웨이 어, 아니면 옷 연예인들의 옷 코디네이션을 코디님. 네, 그래서 최코디 네, 그렇죠. 코디. 그런 한국에선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고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아직 부족함이 그러세요?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설명하는 건 뭐라고 설명해요? 그래도 애써서 하실 거 아니에요, 설명.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모집 요강에 나 있는 그 내용을 외워서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하여튼 납득은 하셨어요? 뭐 아니, 그러려니 하시는 것 우리 같아요. 아들이 저 네. 필리핀에서 저기 네, 하는 일이 대충 이러하구나. 네. 뭐 봉사활동 한다고 그냥 외부에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 말하기가 되게 힘드시니까. 그럼 보통 봉사활동 한다 그러면 좋은 일 하신다고 네, 좋은 일 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위대한 일이죠. 아니 그래서 우리 일은-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어떤 여보세요. 일단 내 말 끝내. 우리 좋은 일, 위대한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대한 일하고 계시. 자, 그래서 코디네이션 하는 일, 그게 어떤 일이에요? 일단은 어떤 현지 시민사회와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의 어떤 브리징 역할, 그리고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연디가. 들었는데 뭐라고요? 우린 저 해외에서 외부자로 와 있잖아요. 현지에 외부자로 온 사람들이 저희가 외부자지만 내부와 어떤 외부자로서 이렇게 고립돼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현지랑 좀 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들 위해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그 NGO 단체들을 활동을 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현지랑도 계속 네, 현지 사실은 저희는 뭐 국제개발 협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 그 필리핀 분들이나 이 현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시민사회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네네 그렇죠. 정책의 일을 하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서로 이렇게 브리징을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디인 건가요? 그렇죠. 코디네이션. 네. 저도 사실 아직도 100%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지금 그래서 조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코디네이터이신 거군요. 네네. 뭐 소속? 소속은 뭐 네. 그냥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면 알 네. 건데요. 그냥 그런 네트워크를 네. 하는 어떤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단체들의 활동에서 네. 어떤 역동에 있는 단체들, 뭐 역량이 좀 뭐 부족한 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다 모여서 네. 우리 함께 이제 현장에서 네, 네, 일하는데 또 좀 잘할 수 있게 네. 지원하기도 하고 네. 연합하기도 하고 네, 네. 예, 교육을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일하는 다양한 분들, 기관들 이런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돕는데 저희가 어떤 이런 예.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예. 저희는 그분들이 이게 잘 딱 멋있다 예. 이거. 저희도 뭐 이렇게 말 잘하시네요.
이거는 저희가 어디? 비전 미션 어디? 스태프분들을 할 때 나왔구나. 나왔던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잘 한번 받으셨구나. 언젠가 그때도 필리핀에서 이걸 네. 했었어요. 저희 오. 코디네이션을 하는 동료들과 더불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네, 네. 이 문구를 하나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 비저닝을 한 거네요. 네, 비전과 미션이 있는데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현장에 현지인과 협력하려고 들어온 네네 그 단체들의 협력을 더 돕는, 네 촉진하는 촉진하는, 네. 돕는 일을 돕는. 네 돕는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 사실은 어떤 개별 기관 단체에서는 이 네트워킹의 에너지를 쏟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떤 네트워킹과 코디네이션의 전문 기관으로서 저희는 그거를 행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필리핀에 와 있는 모든 한국 단체들과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런 건가요? 모든 단체들은 저도 사실은 굉장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네네네. 그래도 많은 단체들과 연계가 직간접적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필리핀에는 또 NGO들의 모임이 있는데 네. 그 모임과 굉장히 가깝게 협력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필리핀 NGO들 개별 NGO들 활동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모여서 이렇게 시너지 만들고 서로 뭐 공유하고 그리고 현지 직원들을 케어하고 네. 현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필리핀 참 그렇게 코디네이션이 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한국 사람들끼리 그렇게 잘 뭉쳐봐야 결국은 이제 어떤 아웃사이더들의 네. 이제 개발 협력이 묶이는 건데 진짜 현지 직원들까지도 동원해서 같이 이렇게 네. 공유하고 네. 쉐어하고 막 역량 강하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필리핀은 제가 볼 때 이 필리핀이라는 사회가 가진 되게 인적인 어떤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높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되게 발달했고 한국 단체들고 네. 그런 시민사회의 어떤 기존에 있는 내부적인 어떤 자원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게 네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많이 수월하고 필리핀이요? 네 그런 지금 그 지역 개발의 역사가 굉장히 네. 오랜 나라고 한국보다는 네. 훨씬 더 네. 지역 개발에 대한 역량이나 어떤 역사가 그런 것 굉장히 같아요. 높은 나라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엔 여기 계신 어떤 단체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관점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역량 있는 현지 직원 어떤 네네. 필리핀 활동가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바른 방향이죠. 한국 사람이 중심되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라고요. 네. 여기 뭐 필리핀은 진짜 네. 그 현지 직원 역량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야 그분 참 강의하는 내공도 있고 현장 경험도 있고, 네네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저희가 협력 프로그램 하는 게 필리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규모로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들이잖아요. 어떤 아주 큰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필리핀에 있는 현지 시민사회 CSO들이랑 같이 일하기 힘드니까 처음에 어떤 이렇게 네트워킹의 어떤 촉진하는 시발점으로서 저희가 강사들을 많이 섭외하려고 그분들을 모셔서 필리핀 현지인 강사들을 강사로 네. 모시면서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저희 전체적인 협의회 모임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네. 또 그 와중에 개별 단체 그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단체마다 필요한 그런 분들이랑 또 네트워크해서 후속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현지 직원 역량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자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협의회 분들이 많이 네. 관심 갖고 요런 성원해 게 주고 코디네이션이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런 거네요. 한국 NGO들이 설립한 그런 NGO들 네네. 필리핀에 있는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일하지만 필리핀 사람들도 일하니까 네. 그 필리핀 현지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을 하고 네네. 그리고 정말로 이제 한국
그 사람들이 와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도 교육을 같이 하고 네네. 그리고 정말로 현지에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들, 뭐 네. 시민 사회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도 돕고, 네네네. 예, 그게 가장 제일 핵심적인. 지금은 일이신 것 뭐 같네요. 사실은 교육이 다는 아닌데 저희가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수준에서는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앞으로는 좀 더 긴밀하게 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션이 뭡니까? 질문하는데 쫙 뽑혀 나오는 거 봐. 줄줄줄 나오시는데. 네. 좋습니다. 그 여기 필리핀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2013년 13년 12월 26일 날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 네. 보내고 한국이 아니라 전 크리스마스 인도네시아에서 보내고 뭐야? 인도네시아에서 계셨어요, 그러면? 네, 인도네시아에서 한 1년 9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코디네이션하는 네트워킹하는 단체 들어가기 전에 네. 어떤 그 태풍 필리핀에서도 그 같은 단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네. 그때는 태풍 하이엔의 조기 복구 사업을 하이엔 또 유명하죠. 네. 사람들 많이 네. 사망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뭘 했다고요? 저희가 이제 조기 복구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어떤 되게 조그만 네. 여기서는 뮤니시팔리티라는 네네. 시보다는 작고 읍보다 조금 큰 정도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요. 네네.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 그게 인구가 한 만 몇천 명 되는 조그만 동네인데 네. 그 안에 있는 초등학교랑 고등학교의 어떤 조기 복구 사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 코디네이션 요 하기 업무 전에. 맡기 전에 네, 그 기존 전에 있던 단체에선 그런 일을 했었어요. 네. 그 필리핀에서요. 필리핀에 네, 그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에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네. 무슬림 국가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26일 날 와서 네네. 여기서 했던 일은 이제 코디네이션 이거 하기 전에는 네. 그런 하이엔 조기 복구 사업 네네 맞습니다. 그게 그럼 마닐라 이쪽 근처는 아니죠 거기는? 네 저기 그 태풍 피해가 많았던 타클로반 인근에 타클로반.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어요. 어. 그 도시에서 네.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지내신 네, 거예요? 1년 한 반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우물물 퍼서 쓰고 그랬었죠. 태풍 피해 막 나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태풍은 11월 한 10일경 그쯤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때 하이엔이요?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저는 1월 2일 날 그 지역에 딱 들어갔습니다. 12월 26일에 와서 준비를 하고 1월 2일에 거기에 아니 태풍 피해 지역에 들어가는데 26일 날 와서 준비하고 며칠 있다 들어가요? 그 전에 사전에 선발대가 와서 준비를 해놨고 준비가 다 돼 있고 네, 이제 선발대는 이제 철수하시고 네, 그분들이 들어가- 이제 긴급구호 활동을 했었고요. 네, 긴급구 하시고 철수하신 다음에 이제 우물 퍼서 쓸 사람 하나 아니, 저는 남겨두시고 네, 동료 3명이 남자 셋이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최대 많을 때는 남자 4까지 같이 살았었죠. 이야 그랬구나. 네. 어디서 사셨어요? 그럼 되게 어려워 보인다. 네? 어려워 보여요 상황이. 그게 그냥.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정말. 그렇죠. 네, 정말 지저분한 집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집에서 문도 이렇게 다 피해 있고 그런 데서 살았었는데 뭐 살만하더라고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은 다행히 뭐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캔 이런 거 많이 먹었었죠. 깡통에 들어. 네. 먹는 물은 있고. 네. 이제 먹는 물은 처음에는 이제 ICRC라고 국제 적십자사에서 네, 마을마다 네, 네. 이렇게 물탱크에 식수를 지원해 주는데 저도 물을 받아다 먹었었죠. 네. 그 피해자분들 마을 분들 드시는 물 같이 네. 드셨구나. 네. 네, 언젠가 한번 되게 혼자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배도 고프고. 네. 그래갖고 물은 뜨러 가야 되는데 그 운전기사도 그때 차를 고치러 다른 지역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집에 맥주가 한 병 있네요. 큰 게 1리터짜리가. 네. 그래서 맥주로 밥을 지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근데 그냥 좀 안 먹었습니다. 그냥. 술밥 근데 생각해보면 뭐 안 될 건 아닌 알코올 것 도수가 같은데. 6.5도 정도니까 그거 날라가요.
예, 아, 끓이면 네네. 끓이면 알코올이 날라가죠. 확 날라가죠. 네. 뭐 찾아봐야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그럼 1년 반 동안 거기서 그 지역에서 계속 있다가 네네. 네. 1년 반 정도. 정확하게는 1년 한 4개월 정도, 3개월 네. 조금 더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네. 그때 현장에 계셨을 때는 네네. 그러면 구호 사업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그렇죠. 사업 분야 중에 네. 복구를 하는 네, 사업을 재건 복구 네. 사업 쪽에. 네. 네네. 처음에 이제 학교- 긴급한 이제 구호가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네. 재건 복구.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뭐 조사 단계나 긴급 구호할 때 있었던 건 아니고 복구 계획이 다 수립된 다음에 저는 들어가서 그걸 수행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방학이 이제 3, 4, 5, 네. 6월 초까지 이렇게 네.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빨리 계약되기 전에 필리핀은 그때 6월 달부터 신학기거든요. 네. 6월부터 네, 신학기예요? 지금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었을 때라서 중요한 거는 수업을 바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지붕을 빨리 덮고 그 방학 3, 4, 5 방학 동안 네. 내부 수리를 빨리 끝낸다. 그럼 최대한 이렇게 공백이 없이 네네.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처음에 가자마자 한 거는 일단 텐트를 치는 거였어요. 임시 메이크시프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텐트 치는데. 텐트는 누구를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임시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요. 그때 아하. 어찌됐던 재난 이후에도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들 또 아동들은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걸 했었죠. 텐트 직접 치셨어요 그러면? 저도 같이 쳤어요. 죽을 뻔했어요. 더워갖고. 제가 원래 콜라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했었는데 콜라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콜라가 네. 진리죠. 네. 코카콜라. 광고? 콜라가 진리죠. 그 콜라는 정말 평화의 상징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는 네. 바카스. 바카스요? 바카스가 네,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었는데. 네. 자, 거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일단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하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을에서 저희가 농수로 하는 걸 했었어요. 농수로 만드는 네. 그걸 하고 이리가시. 이리게이션을 이리게이션을 인도네시아 예, 말로. 예, 그런 이리게이션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 오.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자재를 지원하면 커뮤니티에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인도네시아 말로는 이제 고똥노용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는 거를 했었죠. 네. 와. 그거를 1년 9개월. 그게 한 1년 정도 했고요. 네네. 네, 그 사업이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 보건소 마을 보건소 건축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거 건축 지원하는 게 있었고 네. 그런 거 했었습니다. 보통 계속 건축과 관련. 네, 저는 사실 뭐 짓고 이러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토건 쪽이 돼갖고 근데 짓는 것도 그냥 짓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야기에서 계속 네. 느껴지는 게 주민들하고 같이 네, 하는 뭐 네. 주민 조직을 기반한 그런 어떤 시설 네. 지원이나 인프라 지원 이런 네. 걸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죠. 이게 어떤 기술자는 주민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커뮤니티에서 기술자를 조달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에 그거를 전담을 시키니까 이분들은 어찌됐든 머리를 쥐어짜서 어떤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연구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아예 뭐 어떤 예산들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역 네. 개발 어떤 지역 정부의 조그만 자금들 같은 거 다 모아서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고 그 이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진짜 노동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기술자가 네, 크게 네, 필요한 네, 일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미장할 때 빼고는. 주민들 동원하고 조직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은 이미 돼 있었고요. 예, 뭐 제 동료들이 했고 저는 그냥 자재 같은 건 나눠서 했구나. 네. 팀으로. 네네. 이야, 그런 일 하셨군요. 인도네시아도 결국은 시골 그쵸 루랄 이제 네. 그 시골 지역의 어떤 네. 근데 마을 쪽이었군요. 네, 어떤 뭐 주민 조직이라고 좀 민망한 것도 많고요, 사실은. 네, 솔직히. 그렇죠. 네. 누가 떳떳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슨 뜻이에요? 네? 되게 이상적인 어떤 주민 조직과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네. 교과서에서 보는 네. 주민 조직 운동, 뭐 참여적 개발의 그 어떤 완성도가 100%라고 하면 그걸 달려 나가는 그 과정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거죠. 네. 네. 지나 보면 그런 것들이 제가 되게 한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약속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렇죠. 되게 쥐어짜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되게 저도 마른 주민들 뭐 그러지만 사실은 그냥 푸시하고 이랬던 네. 것 같아서 좀 지나 보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아,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예산을 한국에서 받거나 네. 예산을 이제 펀드를 주는 어떤 기관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프로포절을 쓰죠. 네, 네. 프로포절 쓰면 이제 그 프로포절에 어떤 계획하고 한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예산까지. 네. 기간도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져오는 어떤 그 유연성을 침해하는 거죠. 현장에 변화하는 상황들이나 네, 네. 그 역동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이미 짜여진 그런 네, 네. 계획들이 있고 성과는 내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역동을 기다려주는 그런 거를 많이 하지 못하고 네, 네. 이렇게 쥐어짤 수도 있고 네. 표현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개문 발차를 많이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개문 발자요? 네. 개물바차 네. 뭐죠 개물바차? 문이 열린 채로 그냥 나가는 거죠. 네. 어떤 명확하게 주민들의 어떤 확실한 어떤 동기가 유발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해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단체는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단체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게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저희 의지랑 상관없이. 그쵸. 외부 사업이라는 게 기간 맞추려면 그렇죠. 네. 돈 준 사람의 네. 어떤 의도와 네, 네.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당위성과 합리성을 제시해도 그게 먹히지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물 몇 미터 뭐 그런 게 더. 그렇죠. 개발은 과정인데 네. 우리가 과정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네. 그런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원칙을 갖고 있네요. 지키면서 사업한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 그러니까 욕 네. 세상의 모든 욕을 다 먹고 혼자 다 짊어지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잘 돼도 되게 훗날 평가를 받지. 네. 그때는 비난과 뭐 이렇게 맷집으로 맞으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신념 하나만 가지고.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돌아보면 저 욕 먹기 싫어갖고 그냥 다 쥐어짜고 어떻게 보면 좀 또 겸손한 서당깨님 또 이런다.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런 시도 같은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저도 지나서 이렇게 반성하고 이런 거는 그때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찰이 좀 되시는 욕도 분이- 많이 먹었고요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정말 진정성 있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냥 약간 당위론 같이 해야 돼. 니네는 무조건 해야 돼. 네.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네.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니네 해야 돼. 그렇죠. 이런 것 같아. 왜 안 해? 니네 일인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안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이거는 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박주민 의원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민 조직하고 그런 빈민운동 지원하면서 후배들이 이 사람들 철거민들 하면서 이 사람들 그냥 좋은 집 살고 싶고 그런 것 같다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랬을 때 박주민이 원래 그런 거라고 그 얘기 듣고 되게 탁 쳤던 것 같아요. 나도 이런 욕망이 있는데 내 욕망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그렇죠. 네. 주민들은 되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그냥 사람들 되게 대상화해서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되게 하이테크 소비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너희들은 지구를 위해서 최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인사이트 빡 뽑힌다 지금. 제 후배 하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뭐 강의 중에도 공유를 했지만 네. 우리는 이 전문가라고 하고 네. 해외 현장에 나와서 네.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네. 지역 사회의 리더들한테 네. 자원봉사. 그 농사하기도 바쁘고 막 살고 바쁘고 가난한 분인데 그분들 왜 자원봉사를 안 하시는지 자원봉사 하셔야 된다.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네. 되고 네. 이웃을 돌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영속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냐 둘이 하나는 전문기관이라고 NGO가 현장에서 돈을 네. 들고 월급을 잘 받고 네. 일을 하면서 마을에서 그런 거하고 맥이 통하네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맨날 공동체를 복원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또 인도네시아와 네. 이 필리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그 삶의 이치를 깨달으신 것 같은 아니 느낌. 그거보다는 그때는 그냥 멋 모르고 사람들 욕하면서 했는데 지나고 혼자, 보니 네, 혼자 삐져 있고 아무도 안 와서 막 혼자 이렇게 나가고 혼자 막 열심히 미친 듯이 일하면 나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 아지도 않고 나 이거 하고 나 이렇게 있던데. 하는데 니네 네, 혼자 삐져서 네, 근데 돌아보니까 되게 아.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고 그렇구나. 네. 네, 뭔가 치유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는 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되게 뭔가 되게 불신을 베이스로 뭔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불신을 걷어내는 게 이게 보통 마음의 에너지 써야 되는 게 아닌데. 네, 그 불신을 걷어내는 거의 시작은 제가 볼 때 내가 이 모든 욕을 다 먹고 다 짊어지고 갈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건 용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특히 그렇거든요. 욕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뭐 네. 누구나 내가- 그렇죠. 네. 누구나. 너무 싫어하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전에도 딴 데가 또 있으셨어요? 네, 그 전에 또 있어요? 네, 저는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저는 다 섬나라에 이렇게 섬나라 전문이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음 섬나라에 행선지는 아마 니혼이나 뭐 이런 데가 하와이 쪽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뭐지? 그 서당계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뭐 아, 이런 그렇죠. 섬나라 전문 서당계가 네.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제목 뽑히는 거 같잖아. 그럼 잠깐만. 그러면은 그 스리랑카가 전에도 또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스리랑카가 그때는- 처음 네, 첫 시작. 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갔어요. 그냥 그냥 갔어요? 그냥 뚜벅뚜벅. 파견 신청해서 갔죠. 파견 네. 신청하셔서. 그럼 자원봉사 네, 했어요? 그때는 자원봉사자였어요. 돈 안 받고 그때는 진짜 안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부터는 이제 이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어떤 생활비랑 네. 그러니까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받고 이런 보험이랑 항공료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잠깐 급여는 어디 갔어요? 이제 그거는 급여는 아니죠. 왜냐하면 고용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우와. 그래서 자원봉사자인데 그 뭐랄까 의식주는 해결해 주는 네, 거네요.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네네. 네, 그거는 와. 네. 그리고 장난 자원봉사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일반 자원봉사랑 같은 건 같은 개념 아닌가요? 아니, 내가 다른 참- 것 같아. 이건 전문 영역의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커뮤니티에서 안에 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도 제가 그 전에 일했던 단체는 그게 명확했거든요. 어떤 100%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그게 어우. 그 모 단체도 그 단체의 모 단체도 그런 것을 지향하는 조직이었어요. 스피릿이 딱 정말 네. 명쾌하게. 혹시 자원봉사자구나. 네. 자원봉사. 네, 그렇게 그 단체의 모 단체도 어머니 단체 그 네, 조직 네, 네. 전체가 다 그렇게 운영되고 그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분들은 정말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대박. 저는 이 그렇지 뭐야 이 못했고. 포스가 뭐야 지금 이거 지금. 아니, 그래서 온 지구를 사랑으로 뒤덮는. 네.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존경스럽고. 네.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로. 네.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고요. 살았잖아요 지금 1년 넘게. 근데 그분들의 삶과는 좀 다르죠. 저는 이제 이 유익 경로가 좀 달아가고. 야. 스리랑카. 네. 네네. 거기서 또 그럼 봉사 할 때 뭐 비슷한 걸 하셨어요? 저희 그때도 이제 외부 사업을 본의 아니게 저는 그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대학생 때 이제 워크 캠프를 자주 간 거 그거 말고는 그 거기 갔는데 제 전임자도 없고 네. 후임자도 없고 네. 제 동료도 없고 저 혼자 갔어요. 정말요? 네. 그 외국 어. 파견 처음 가는데 근데 거기 이제 파트너십으로 현지로
되게 잘하는 단체가 있어서 네. 제가 전에 일했던 단체와 거기가 파트너십으로 이제 외부 펀드를 받아서 이제 1년짜리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농업 관련해서 했었어요. 저는 근데 뭐 주로 모니터링을 했었고요. 네. 회계 영수증 정리하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혼자 가셔가지고 그 네. 진행하시고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스리랑카 처음 갔는데 이제 저녁에 다 같이 그 단체 대표님들 급 높으신 분들과 저희 단체 대표님 이런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공항에서 그럼 잘 가 이러고 저희 단체 어르신들 보내드리고 저는 그때 그 차를 타고 혼자 네. 짐을 들고 어디 되게 밤 늦게까지는 새벽에 도착했는데 정글 한가운데 막 있는데 정글에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잤는데 다음날 나가야 되는데 문 열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밤이라서 잤는데 나가서 문 열는데 제가 그때 영어를 못했었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네. 스리랑카에서 네네. 첫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네요. 네네. 잠깐만 여기서 불신을 걷어내는 것은 용기다. 네? 어. 그 얘기했는데 용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근데 그냥 아니, 예, 그냥 그거는 제 생존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아니 근데 그런 일에 그런 환경에 자기를 던지는 거가 일단 용기잖아요. 네. 근데- 좋은 일을 하겠다.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그걸 실행하고 그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한 환경에 자기를 던지고 그 정글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려는 용기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몰랐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심하지는? 그때는 해외 파견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선배들 보면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 그렇구나. 겉멋은 아니지만 좀 워너비 같은 거 있잖아요. 로망 같이 같은 것 같고. 그렇구나. 여기서 또 뽑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네요. 겉멋이 참 아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겉멋이 참 네. 파워풀하다. 아니 그때는 겉멋이 뭐 사람을 움직인다. 더 이상 뭐 포장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음. 제가 그냥 해외 가고 싶어서 간 거고. 가고 싶어서 네, 갔구나. 그냥 하면은 뭐 할만할 것 같아서 갔는데 그리고 그때는 또 폼도 나고.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되는 뭐 시키는 거 내가 그냥 주도해서 리드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다 현지 잘 다 그런 열악하시니까 내가 아니 그런데 네. 보통 그렇게 나갔다가 네. 현실을 뭐 그 다음 날 당장 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라도 일단 돌아오게 되는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으셔서 그 활동을 더 연장을 하셨나요? 일단 그때가 6개월짜리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스리랑카에서? 다른 나라 가기 전에 짧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아. 갔다 온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저도 갔던 것 같아요. 스리랑카를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너무 사과문이라도 이걸 제가 되게 그 카운트 파트너들 있잖아요, 저랑 네.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음. 제가 느끼는 게 음.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몇몇 계기들이 있으셨어요? 뭔가 좀 이쪽으로 나는 더 가야겠다라든 그런. 일단 그냥 관성으로 갔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보통 사람들은 되게 저는 그렇게 빡세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외국에 사는 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일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보통은 번아웃 돼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정도까지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주 즐겁게 얘기하고 이제 소개하고 듣고 네. 네. 그런 사이 이 세 사람 다 지금 땀에 쩔었어요. 에어컨 한번 틀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 네. 지금. 쉬어야 돼요. 네. 서단계님의 서단계님의 과거를 한번 싹 훑어봤네요. 저희. 네, 네. 네. 되게 야. 민망하고 부끄럽네요. 저는 아예 그런 걸 해본 적 없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되게 신기하고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뭔가가 좀 그게 원동력이 뭔가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러게요. 원동력이 뭐예요? 뭐 제가 큰 원동력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아까 주어진 네. 거라서 했던 네. 것 같고 사실 푸카시? 푸카시가 필요. 나는 좀 있어요. 나는 좀 이렇게 가오? 가오. 일본어가 자꾸 나오는데 뭐 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때도 버겁게 다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를
동력은 욕먹기 싫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너무 솔직하다. 이거 개짜 붙인 그 닉네임 가지신 분들은 다 이렇구나. 아, 예. 지난번에 그 마다가스카르 동네 개님도 진짜 시원했는데. 네. 하면서 재미들이 또 있었던 건 있어요. 제가 뭐가 뭐가 재밌었냐면 재밌었어요? 이 필리핀에 있었을 때는 이제 복구 사업 이후에 저희가 학교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2단계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1단계는 굉장히 탑다운, 우리가 그냥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직접 가서 우리가 왜냐면 이제 긴급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업자 같이 일을 했다면 2단계는 조금 주민 참여적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좀 이런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한다 이런 관점이 있어서 왜냐면 재난 이후에 보통 캐시포워크나 뭐 푸드포워크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단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자발적인 어떤 공동의 어떤 그런 작업들의 전통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런 동남아는 특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있었던 데는 빈타카시라고 했었고 여기 이 따갈록 쪽, 이 마닐라 이쪽엔 바야니안이라는 뭐 민다나오나 이런 데는 바야니안이라고 하고 인도네시아는 고똥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마을 공동의 어떤 작업, 마치 새마을 운동 같이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자발적인 이런 참여 그리고 그분들이 원래 그거 원래 이제 있었던 우리나라의 전통들이 뭐 두레나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좀 유지하고 그런 그렇죠. 거 도와드리려는 유지하는 어떤 그런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런 걸 계획은 잡았었는데 얹었죠. 거기에다가 원래 해야 되는 일에다가. 그래서 저희는 PT라고 필리핀은 Parent Teachers Association이 각 학교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교사 협의회죠, 일종의. 그거를 그리고 필리핀 저희가 살았던 동네는 바랑가이 스쿨이라고요. 보통 한 바랑가이 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바랑가이는 기본적으로 시도 공동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네 사람 다 그 학교 나오고 그 학교 다 나오고 선생님들도 그 학교 나와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있고 내가 그 학교 그 선생님한테 배웠고 내 애도 그 선생님 밑에서 또 배우고 있고 이런 단단한 거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 바랑가이 스쿨들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반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 조직을 했죠. 바랑가이랑 같이 해서 학교랑 처음에는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막 그 처음에는 이제 담장 설치하고 막 이런 거를 했었어요. 담장이 다 무너졌고 경계가 모호하고 그랬던 부분들 이제 깔끔하게 담장 만들고 거기에서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처음엔 되게 잘 됐죠. 하지만 점점 참여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런데 또 유독 잘 되는 바람가이가 있었어요. 그 바람가이는 뭐였냐면 되게 외진 곳에 있어요. 대부분 제가 있던 동네 해안가이기 때문에 어촌 있는데 그거는 산에 있는 바람가이였어요. 유일하게. 근데 거기가 뭐냐면 옛날에 필리핀에 이제 MP라고 신인민 해방군이 있었어요. 공산 반군들이. 반군들. 예. 그분들이 이제 80년대인가 어떤 협상을 통해서 서렌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렌더하면서 그 단체로 재정착촌을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정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산 반군의 가족들과 이런 그룹들이 와서 한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커맨더나 이런 사람이 이제 바랑가이 캡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위계나 어떤 그런 단합이 되게 잘 되는 그렇구나. 그 사람 외인구단 같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주변에서 왔겠지만 그런 데서 했는데 엄청 재밌었거든요. 한 개의 어떤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원래는 이렇게 산등성이 같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운동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인력으로 인해서 여기 이만큼 깎아갖고 여기를 메꿔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언덕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었어요? 네. 야, 계단식으로 2단계로 만든 거예요. 군인들이구나. 네. 근데 그거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일렬로 쫙 써갖고 그 릴레이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해서 그 영상도 찍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려갖고 좀 아쉽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은 무슨 주민들 조직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을 공동 작업하는 거 제가 판 깔아주는 거 정도? 어떤 일거리를 제안한 거 정도인데 너무 잘 되고 너무 재밌게 돼서 그 학교에는 되게 애정을 많이 쏟았던 것 같고
돼지고기 같은 걸 제가 사와갖고 국 끓여서 다 같이 먹고 가끔 아주머니들이 토바라고 이제 코코넛으로 발효시킨 막걸리 같은 게 있는데 동네에 네. 뭐 갤런 통에 파는 거 몇 갤런씩 사갖고 끝나고 네. 같이 마시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때는 되게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도 재밌네요. 그게 약 외부에서 온 그 활동가가 할 수 있는 일과 네. 그 안에 마을에서 역동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약 잘 조화된 거죠.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네. 일이 되고 공동 네. 작업으로서. 네, 근데 그 이상은 이제 제가 그때 갖고 있던 역량이나 뭐 그때 저희가 팀에서 갖고 있는 역량이 예. 그걸 그 이상하긴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찌됐든 어. 그것도 여러 군데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주민 동원하는 거는 좀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재밌었다. 네. 예. 아, 지나면서 좋았고. 새마을 지도자 같은. 그런데 네. 그렇게 일시적인 게 네. 그 사람을 되게 매료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이 일이라는 게. 예, 네, 현장에서 제가 일하는 게. 그때 3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시즌이 있었지만 그 피크였던 시즌이 있거든요. 네, 그거 네. 빨리 올라가고 막. 네. 그게 너무 재밌었을 때는 막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아줌마들도 벽돌 날르고 저도 벽돌 막 몇 개씩 날르고 막 모래 엄청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 천천히 한 건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엄청 일부러 빨리 하고 막. 나 이만큼 하는데. 봐라 이만큼 해라. 네. 뭔가 조직하고 그리고 리드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면서 그 역동을 일으키는 그런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같이 해서 성과를 냈던 것들. 저도 그거를 지금 돌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이런 관심 갖게 된 건 제가 대학생 시절에 네. 워크 캠프 가서 했던 것들이 다 이런 노력 봉사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사실은 제가 일했던 단체가 그 워크 캠프를 주관하는 단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대학생 그룹에.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그거를 저는 이제 개발이라고 몸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냥 다는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한계였던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고 내가 꼭 전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들 내부인처럼 가서 일하는 거는 그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고 제가 되게 뭐 리딩하려고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실패와 성공과 이게 짧은 실패, 짧은 성공이죠.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겠어요. 다 과정인데.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 지금도 그런 기억들 때문에 지금 계속 일 재밌게 하는 건데 그런 상황들 보면 대부분 같이 일어나서 같이 뭔가를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던 거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임팩트가 있고 짜릿하고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런 기억들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일들 네. 때문에. 네. 근데 저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이렇게 성찰하는 말이나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서 저만큼 성찰하고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숙고하고 그런 과정을 내가 이만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못한 일 되게 많거든요. 나도 돌아보면 막 엉뚱한 짓 엄청 많이 시키고 뭐 강의할 때도 하나 얘기했지만 건기에 뭐 마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태국으로 다 그 국경 지역이었거든요. 캄보디아에. 근데 태국으로 다 이제 비자도 없이 그냥 건너가가지고 태국에서 소일거리 하고 어쨌든 먹을 걸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민 참여적 개발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 참여가 필요하고 우리는 WFP에서 돈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분들을 이제 노동을 시켜서 아까 캐시 포워크나 뭐 푸드 포워크 얘기하셨는데 이제 WFP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을의 어떤 자산이 되는 뭐 다리를 논다든가 네. 뭐 길을 논다든가 뭐 재난 구호에 대한 훈련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쌀을 줘요. 대가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동원하는 거죠. 거예요? 일을 시키고 동원하고 마을의 그런 어떤 가난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마을 자산을 남기는 거죠. 어셋을. 근데 그런 일 시킬 때도 보면
그냥 막 동원했던 거거든요. 돌이켜 보면 막 동원한 거예요, 사실. 이 참여적 개발과 동원이라는 맞아요. 거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네. 있는데 그냥 뭐 참여를 이제 그분들의 자발성에 그걸로 시작해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우리 참여적 관계가 잘 형성돼 있었는데 그것들도 참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동원을 한 거죠. 그분도 이제 쌀 주고. 네. 근데 지금 당장 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지금 가뭄에 네. 아주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이쪽에 동원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좋은 어셋을 남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너무 강제 동원한 그런 게 네.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다시 숙고를 해보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닌데 이제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다가 아니라 그 네. 과정에서 정말 자발성 있는 참여가 아니라 어떤 동원이었는데 네. 결국은 도로 같은 것도 뭐 한 1.5km 하기로 했는데 600m밖에 못 하고 네. 중간에 도로 한 반 정도만 하고 그것도 이제 성과라고 하고 이제 교육 훈련하고 사람들한테 큰 뭐 140m 뭐 사이즈 지름 사이즈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드는데 저수지. 네, 저수지 만드는데 그것도 만들다가 손으로 사람들이 다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파면 그만큼 쌀을 주는 그런 거예요. 계산이 돼 있어요. 예, 그런 일 하다가 결국은 마을 분들 참여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포크레인 동원하고 업자 동원해서 마무리하고 막 네. 그런 일 하고 그랬다고요. 네. 그런 일도 막 생각나고 그러네요. 숙고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1년, 2년 일하고 다시 숙고하고 그 과정을 반복해서 생각해서 뭐가 진정성 있고 뭐가 본질이었는지 생각하고. 맞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은 계속 일을 했으면 그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다가온 당면 과제들이 늘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코디네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면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을 서당계 같이 구경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있으니까 네네. 조금 옛날에 비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것도 장점이긴 하네요, 진짜. 네, 그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좋은데요. 네, 네. 그런 시간이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 드니까 갑자기 생각났던 게 제가 지나 보니까 그런 거를 진행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일할 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결론을 다 갖고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나는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회의를 했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했든 내 쪽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지금 제가 뭐 주민 참여나 조직 잘 모르거든요. 배운 적은 없고. 근데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사람들 목소리 되게끔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소리가 없었던 것 같고 목소리도 결국에는 몇 명의 스피커들이 내 얘기하는 걸 그 사람이 읊조려서 똑같이 반복하는. 네. 네. 그랬던 거가 아니었나 이런 좀 안타까운 점이. 그 과정 예를 네. 들면 인도네시아와 네. 여기 필리핀에서의 그 선행 과정이 없었으면 네. 지금 같은 인사이트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의 그 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아까도 서당계처럼 멀리 좀 떨어져서 이제 주워듣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지만 그 앞에 그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돼 있었고 그걸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지금에서야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역할이나 이런 분들은 뭐 말씀 어제도 하셨지만 좀 경험이 네네. 현장에서 기본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네. 어떤 이해와 숙고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좀 이렇게 다른 기관들이 서로 이제 연합하기도 하고 역량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코디네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자 잠깐만. 근데 여기는 그 협의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협의체 같은 단체가 한국에 또 있나요? 이런 그 NGO 네트워킹하는 또 다른 단체들도 있나요? 한국에는 유일무이하다고. 유일무이하죠. 그렇죠. 네. 보통은 제가 볼 때는 뭐 외국 같은 영국 같은 경우는 본드라는 단체가 있고 미국은 인터액션, 네. 일본은 자닛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랑 비슷하면서 또 다른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요? 저희는 좀 다른 게 이제 저희가 봉사 단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또 추가로 있거든요. 다른 국가 그 다른 나라에 있는 NGO 협의체랑 다른 점이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장점이에요, 그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있던 한계점일 수도 있고 좀 이거는 좀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런 NGO 협의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게 저희는 이제 코디네이션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근데 거긴 그런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에 간사 단체가 있고 그래서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코디네이션의 어떤 주체 역할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DRR 랩 필리핀, 뭐 핀곤 이런 핀곤은 이제 INGO 네트워크고 DRR 랩 필리핀은 어떤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필리핀 단체들의 네트워크고 있는데 보면은 어떤 저희 같은 이제 코디네이션만 하는 단체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체 중에서 돌아가면서 간사 단체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컨베너를 뭐라고 그러죠 그런 단체들 그룹들이 있어요. 집행부 단체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단체 안에 일부 사람이 그걸 전담해서 코디네이션을 실무를 하고 단체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코디네이터들이 나가 있는 그런 데 말고요. 네네. 없는 국가들도 뭐 되게 여러 한국 단체들이 많이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혹은 좀 더 넓게 본다면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몇 개씩 단체들이 막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단체들 중에서 자생해서 그 나라에서만 네. 자생해서 야,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앙당하고 하지 말고 네. 우리 협의체 같은 걸 하나를 좀 만들어서 네. 사업도 서로 이제 돕고 네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코디네이션 하는 전담 직원을 파견한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현지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협의체 네. 요청에서 저희가 직원을 파견했었거든요. 코디네이션을 전담하는 분들을. 근데 유일하게 필리핀은 협의회 설립 전에 네. 제 전임자가 왔었죠. 그럼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 단체들끼리 네네. 그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이미 하다가 여기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요청해서 예. 그래서 전 세계 한 저 같은 일을 하신 분 협의회는 한 1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한 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8명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최대 9개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라면. 그렇군요. 그 과거에 네. 그 정말 몸으로 부딪히면서 했었던 활동이랑 네. 지금 코디네이션으로 했을 때의 활동이라고 할까요? 네. 네. 정말 지금은 몸으로 뛰거나 직접 현장에 참여하거나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시야 같은 게 좀 달라지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그 전에 일하던 단체에서는 외부와 네트워킹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 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외부랑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되게 격리 이렇게 되게 외진 곳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서 다른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3년 동안 서당계라고 얘기했던 게 되게 되게 훌륭한 선배 활동가들 여기서 되게 만나서 평생을 두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분들 많이 만나서 굉장히 서당계로서 4년차 서당계로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럽다. 네. 저도 되게 이거는 아주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살면서 그렇게 좋은 선택을 한 적은 많이 없는데 코디네이션을 하게 된 거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전임자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네. 여기 진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굉장히 나중에도 여기를 잊지 않고 지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현장에서 제대로 철학을 갖고 적용하려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제 그제 계속 여기서 워크숍하면서 만나 뵀던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었어요. 네.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자꾸 나의 성과로 남기고 싶은 욕망들이 사실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진짜 사람의 어떤 목표나 그게 다 사람으로 가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단단함, 그 가운데 그 묵직함은 어떻게 갖고 그렇게 가시는지는 전 늘 부럽고 배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엊그저께도 단체의 대표님 한 분 얘기 나누는데 여러 얘기 중에 그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성과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하다 느꼈던 게 하나가 출구 전략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리더가 막 중심을 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 했을 때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성과로 네네.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현장의 현지인들의 그 사람들의 발전으로 그냥 남겨놓고 뭐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 장기 계획이겠지만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철학 속에 갖고 있는 거 보고 아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필리핀의 다른 그 현지 NGO들, 로컬 NGO들이나 이런데 좀 괜찮다 느끼신 데 있어요? 엄청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거 필리핀은 그건 막 좀 실제 단체 이름을 좀 얘기해 주셔도 되지 않아요?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단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좀 가까이 지내는 단체 중에 어코드라는 단체가 있어요. 어코드? 네. 혼다 오코드? 네. 그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베이스로 그 재난 대응, 재난 위기 경감 활동을 하는 흔히 DRRM 이렇게 재난 위기 경감이요. Disaster Risk Reduction Management를 하는. 아 맞아요. 저번에 네네. 그 누구지? 육냉면님이 네네네. 얘기해 주셨었죠. 네네. 그 태풍이랑 네네. 화산 폭발이랑 네. 지진도 많은가요? 지진, 화산 폭발, 태풍, 화산 그리고 뭐 홍수, 산사태 다 있죠. 다 있군요. 네네. 그게 되게 흔하게 네, 좀 흔하게 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겠네요. DRR이 필요한 거네요. 네, 재난 상황에서 사실은 이 기후 변화에 가장 크게 피해 보고 있는 나라가 저는 인도차이나 반도 나라들도 그렇지만 메콩강 유역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네. 필리핀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후 변화 이후에 태풍 강도도 굉장히 세졌고 어떤 이런 전체적으로 하여튼 태풍의 강도, 빈도, 시기 이런 것도 다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가난한 분들은 이런 되게 취약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네. 저희 한국 사람들은 태풍이 큰 게 와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튼튼한 집이 있고 우리는 그런 재난의 피해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회적인 자본이나 이런 게 많. 네. 정부도 어떻게 그런 기능도 잘 하고 있고. 하지만 필리핀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필리핀 정부는 재난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정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의 삶을 다 이렇게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활동을 커뮤니티 베이스로 하는 어코드란 단체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고 가끔 이렇게 옛날에 한번 집에 초대해서 같이 불고기도 뭐 그래요? 그때 그 냉면 좋아하시는 분도 네네네. 잠깐 왔다 아 여기 가셨- 필리핀에 냉면 좋아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와 현지 NGO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네 좋다, 거기도 부럽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제가 만든 네트워크나인데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어떤 모 단체 대표님께서 만들어준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필리핀 국립대학교에 칼리지 오브 소셜 워크 앤 커뮤니티 디벨롭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면 사회 사업 및 뭐 지역 개발학과 이렇게 그런 단과대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현장성이 높은 좋은 아주 그런 주민 조직 이런 데 굉장히 특화된 학교거든요. UP 딜리만이라고 이제 필리핀 국립대학교 딜리만 분교.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학교. 근데 이분들이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되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인적 자원이 정말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나라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긴 한데 네네. 이 평균적으로 좀 기본적으로 교육도
또 좀 네. 수준도 높으신 것 같고. 네, 네. 네. 그리고 CO가 그러니까 커뮤니티 조직이 굉장히 오래된 네네네. 그런 토대가 있는 데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 힘인 것 같아요. 네. 필리핀 지역사회 개발에. 맞습니다. 네. 그 뭐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시욕을 발달한 이유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래요. 네. 과거에 어떤 과거에 여기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좀 나중에 확인을 좀 해야 네네네. 되는데 기존에 막사이사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던 막사이사이. 옛날 네. 위인 전집에 네, 그렇죠. 있던- 이건 막사이사이상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네네네. 2002년에 막사이사이 상이 있어요. 2003년 막 박원순 네. 시장이나 법륜스님께서 받았죠. 네, 맞아요. 그런 상 지금도 또 누구 받으신 것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 막사이사이를가 이제 나름 되게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막사이사이는 1950년대에 있던 반공의 최전선에 계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유가 이제 필리핀에 그 어떤 공산 게릴라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지역을 좀 그래도 이렇게 포섭하려고 그런 네. 주민 조직 운동을 활성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네. 부분들인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도 필리핀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가의 중심이었던 시족 공동체 이런 것도 강하고 네네. 중앙 집권적이보다는 좀 네. 이렇게 다 지방자치제고 어. 그런 것들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주민 조직이 발달한 것 같아요. 정말 필리핀은 시민사회가 저도 아주 내밀하게 보진 못했는데 역동성이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이렇게가 동남아시아에서 그래도 시민사회도 발달하고 그래도 동남아에서 민주주의하는 두 개 나라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완벽하게 하는 나라고 이렇게. 그러면 뭐 필리핀 얘기도 했고 주민 조직에서의 어떤 그 의미들이나 이런 것도 얘기했고. 네. 다른 얘기 뭐 있을까요, 또? 저는 되게 식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또 네. 어, 미각이 살아있는 이쪽 전문성이 좀 강하죠. 네. 저는 그래서 음식. 외국에 살지만 한국같이 식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여기 식당 지도 다 깨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저는 그 전에 계속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런 걸 한국 식품을 조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늘 만들었죠. 스리랑카 있을 때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네. 김치 없었어요? 없죠, 스리랑카에. 그래서 김치도 담가 먹었죠. 처음 김치를 담아봤어요.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되게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소금에 절여서 물을 다 빼고 해야 되는데 네, 네. 안 빼고 했더니 나중에 그 나박김치 같이 되더라고요. 물이 너무 많이 생겨갖고. 소금물을 안 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후에 많은 나도 잘 모르는데 기본 소금물 빼는 거는 기본인데. 그래요? 많이 저는 안 그것도 뺐던 것 같아요. 모르는데 소금을 빼? 막 그 생각했는데 지금. 근데 그때부터 스리랑카 한때는 되게 너무 힘들었던 게 음식이 너무 입에 안 맞고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 뭐지 인도 음식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인도랑 비슷한데 인도보다는 조금 마일드한 것 같고요. 하여튼 너무 그리고 제가 살았던 센터는 어떤 정글에 있으니까 육식을 하게 되면 주변에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상 채식만 해야 되는. 진짜 충격이다 이거. 네. 아니 그 앞에 악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악어요? 악어가 막 나오고 아무렇지도 막 않아요. 악어가 나오고 그래요. 악어가 나와요? 그 앞에 그 호수가 있는데 엄청 좋아요. 근데 진짜 그 네, 센터는 자연이 좋구나. 네. 강제 채식. 네 채식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이제 좀 나가서 네. 스리랑카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니까 네, 네. 불교와 신두가 아주 잘 섞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하. 육식을 약간 천시야 여기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거는 이제 꿈꾸기 좀 힘들었고 닭고기 정도까지.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렵구나. 네 소고기 먹고 싶으면 이제 무슬림 식당 가서 소고기 먹고 왜냐면 소는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에서 내몰려서 네. 요리를 해야 되는. 네네.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진짜 라면 독영수프 갖고 와서 거기다가 그 쌀국수 같은 거 팔잖아요. 중국 쌀국수 네네네. 같은 거 해서 막 끓여 먹고 아니면 한국 독영수프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건 뭐냐면 한번 개봉하면
되게 경화돼요 점점. 그렇죠.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지죠. 그거에다가 마기라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마기라는 못 브랜드 들어봤는데? 있는데 그거 사다 먹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음식이 진짜 유명한 동네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나시고랭 유명하죠. 나시고랭. 나시고랭보다 이제 백종원 씨가 이제 극찬했던 그 나시바당이라는 나시바당? 네 나식 바당이요. 나시가 이제 밥이란 뜻이고요. 나시가 아. 쌀밥 뭐 이런. 바당은 동네 이름이거든요. 바당식 어떤 정식인데 이렇게 반찬을 쫙 깔아놓으면 자기가 먹은 것만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오. 많이 먹었죠. 전 그리고 거기서도 요리 거기서 이제 예전보다 좀 더 식자재를 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김치를 많이 담가 먹었어요. 그래서 어젠가 얘기했나? 나한테? 그 술도 담가 먹었다면서요. 아 소리요. 네 이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해도 되는데 노하우 공개 한번 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국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 무슬림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맥주까지는 먹는데 맥주 이상은 맞아요. 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막걸리도 먹고 싶고 그래갖고 식빵을 사갖고 식빵을 아주 가늘게 뜯은 다음에 네. 거기다 요구르트를 넣어서 이 식빵에 있는 이스트와 네. 유산균이 만나고 그 도수를 올리기 위한 설탕을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발효를 시켰죠. 근데 안 익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탕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도수를 발효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3주가 됐는데. 발효주를.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설탕을 쏟아 부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걸러서 마셨는데 이게 독주가 돼가지고 도수가 엄청 올라갔구나. 네, 힘들었습니다. 창의적이시다. 뭐 이렇게 만들어 먹어봐. 네, 아니 뭐 그때 막 불고기도 원래는 불고기 거리가 없는 동네거든요. 그렇게 네. 얇게 그거는 진짜 여기 필리핀에서도 아주 대도시나 이런 데가 이제 스키야키 같이 얇게 썰어주는데 그건 잘 없는 동네니까 그거를 그 재래시장 정육 코너 가갖고 얇게 포 쳐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불고기에 먹고 막 그랬었죠. 옛날 캄보디아에 있을 때 우리 활동가 하나가 네. 그 커피를 콜드브루를 그렇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닌겔 선 있잖아요. 그거다 DIY를 되게 창의적이다. 진짜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콜드브루를 해서 먹은 거예요. 네네네.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저도 생각 콜드브루가 먹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페트병 2개를 위아래로 나눠갖고 찬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리게 네네. DIY SS 유튜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래도 그 식빵에다 그건 아직 유튜브에 안 그거는 아직 안 나. 유튜브 한번 올려요. 한번 올려주세요. 식빵으로 만들어진 막걸리.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즘에는 막걸리 그 이스트랑 다 묶어갖고 팔더라고요. 만드는. 막걸리 팩을 팔아요? 요즘에는 맥주도 DIY로 만들 수 있게 그런 거 다 팔듯이 막걸리도 그거 이렇게 이스트랑 그냥 넣고 물에 저어놓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나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세상 좋네요. 네. 다 이게 교민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컨텐츠 정말 풍성하네요. 오늘 팟캐스트 이번 회에 아주 컨텐츠 장난 아닌 것 풍성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 노하우 대방출. 아니, 오늘은 거의 그리고 자를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어차피 정적인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런 그 활동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잘 안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라서 이런 그 실전형 활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을 뵈면 전 되게 신기해요, 사실은.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지? 저는 그런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서 한 이틀? 길어야 이틀? 그 정도면은 그냥 저는 나가고 싶어요라고 전화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 2년 그렇게 해가지고 다녀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되게 약간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요즘 라오스 간지 4달 이제 끊고 2달. 그러니까 한 달 갔다가 한 달 한국에 있다가 2달째 가 있어요. 가족들하고 다시 움직여서 새로운 어떤 개발 협력의 현장에 환경에 가서 막 적응하고 이러느라고 저 옛날 파이팅을 또 끌어올려야 되는. 요즘 맨날 파이팅 생각만 해요. 파이팅. 나 10년 전에 내 파이팅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앞으로 한 10년 동안 아니면 2개, 3개의 새로운 환경에 다시 또 내가 도전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일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면 결국은 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지역사회 개발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한 개발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내 역량을 더 끌어올리고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얼굴 연배는 많으신데 저 주름 하나도 없습니다. 에? 아 진짜 주름이 하나도 없어. 네. 예, 얼굴 연배는 많으신데 저보다 연배가 조금 낮으신 우리 후배라고 하기엔 너무 좀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많은 분을 딱 같이 모시고 이 필리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뭔가 다시 새로운 그 파이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오네요. 저는 완전 이거 필리핀 와가지고 확 오네요. 현장감이 완전 좋아요. 현장감 좀 잡았지. 네.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또 얘기 들으면서 맞아요. 예. 현장감, 연디가 현장감을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리얼 라이브가 리얼 라이브 찾아가는 리얼 라이브 돼갖고 막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오.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어요. 오호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연디님은 돈을 많이 버시고 네.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연디님 돈을 좀 쓰면서 해외 다니시고 저는 일하러 다니고. 삼마가마 가마다마다 서니다니다마가리사마가마.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망설이는 마음이 좀 많았어요. 제가 좀 부끄럽고 수줍고 그래갖고. 근데 뭐 재밌네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요. 뭐 저 이거 듣고 재밌어요 은근히. 네. 뭐 저 XX는 뭐 이따구로 얘기해. 뭐 말 같지 않은 얘기해. 지금까지 살아온 거와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냥 제 수준이 이 정도니까 뭐 그냥 알아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면에 그거 검열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검열 필요 거기까지는 보다는 없는데. 성찰의 어떤 그런 그게 좀 훈련이 되신 거네. 그래서 이제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해야 될 것 같은 인생이. 네, 그런 게 점점 많이 느껴지고 있어서요.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네? 모르시죠. 네. 저희가 네. 잘 밝히진 않으니까. 네, 저도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다. 네. 다 알아요. 전 사실 검색했었어요. 진짜요? 이반장이니까 옛날 그 김반장 같이. 윈디시티. 네. 검색해든가 나오든가요? 검색해서 아니 이반장. 근데 사실은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우연찮게 이걸 저 청취자 출신이잖아요. 네, 청취자 다 들으셨어요. 처음으로 청취자면서 네. 네, 청취자 그룹에서 온 거죠. 출연을 했어요. 네. 오늘 최초 굉장히 첫 네. 테이프를 많이 많아요. 끊으셨어요. 네. 해외 최초입니다. 해외 최초. 예. 그러게요. 좋네요. 네, 청취자시면서 홍보대사 리얼 라이브 우리 홍보대사 여기저기 많이 하셔갖고 홍보를 하셨고 필리핀에 트래픽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영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청취자였다가 네. 출연하니까 좋네요. 많은 청취 바랍니다. 잘한다. 저는 진짜 두 분 전혀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네. 저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 아, 주변에 가까운 분이 또 친하셔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직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엄청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이분 얘기를 제가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네. 아는 사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막 너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저는 정말 아는 사이신 줄 알았어요. 두 분이. 그렇진 아니에요. 않으셨어요? 네. 벤지 한 일주일도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생전 처음만. 그래서 어디서 우리 뵀나요? 나 물어봐. 안 뵀어. 그래도 뭐 다들 좋은 평가를 내리시나 보네요. 근데 하여튼 누군지 모르시니까 다른 네네. 분들도 네네. 모르시는 분이니까 아주 너무 유익한 이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타문화권에 전혀 확실성이 없는 그런 불확실한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그거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아주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리얼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예, 저는 되게 생소했어요. 네.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네, 되게 네. 생소했어요. 저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일을 한다고 했지만 처음에 저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전국 네. 8명, 네. 우리나라 8명. 네, 네, 네. 근데 이런 일을 또 하는 분들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 제 동료들을 되게 신뢰하고 어. 동료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일을 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히 현장에 계시다가 이 코디네이션 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이렇게 다시 순환되는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네, 나중에 모집 있을 때 광고 한번 넣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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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들으시는데 한 4천까지 가려면 4,000명 트래픽까지 가려면 청취자 숫자가 한 3달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카톡방에 어떻게 퍼뜨려지느냐에 따라 다른 것 그래요? 같습니다. 광고를 안 해서 그렇구나. 광고를 네, 저희는 한번 직접 해야겠네요. 광고 안 하니까. 네, 예. 네. 그래요. 근데 필리핀 와서 느낀 건 되게 많이들 들으셨다. 다 알아. 제가 저 강사로 와가지고 이제 강사 소개 인사하는데 제 목소리 듣고 어떤 분이 이 반장님이세요? 목소리는 익숙한 거죠. 사람은 몰라도. 아 진짜 웃긴다. 많이 듣게 해주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저희 첫 해외 로케 아, 현지에서 필리핀에서 했던 첫 번째 네. 에피소드였네요. 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네요. 찾아오니까 이렇게 정말 완전 다른- 뜨끈한 얘기를 듣네요. 완전 달라. 네. 현장감이 어마어마하네. 비행기값 많이 벌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당깨님. 네. 아 이게 말이 서당깨지.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 내일입니다. 네. 내일 또 만들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한 달 걸리겠네요. 네. 업데이트 하게 되면 2주 3주 걸리고 한 달 걸리겠네요. 어쨌든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기님 화이팅! 화이팅! 자,